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5위입니다. 김용 부원장 공소장 얘긴데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부원장이 오늘 안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이 사건의 최초 폭로자였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최근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선에는 자금이 나오니까 돈이 필요 없죠. 근데 경선 때는 돈이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말이 좀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소신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했다 그랬는데 좀 이상하니까 발 빼고 쟤들이 했어.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 그거는 아니지 않는.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이제 증언,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이 이제 수사를 시작한 건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구속 기한 한 주 더 연장했고 이게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은 오늘 안에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지금 미리 사인을 받았건데 기소가 됐고 이미 지금 재판에 넘겨졌다. 이제 속보로도 자막으로 같이 나갈 건데 일단 검찰은 김용 부원장을 기소했습니다. 네, 일단 업무 종료 시간 전에 일단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예상대로 내일 만약 오늘 기소를 하지 않으면 내일 뭐 석방시켜야 되니까요. 그동안 조사된 걸 보면 물론 김용 부원장은 이제 묵비권을 그동안 쭉 조사에 행사해 왔지만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또 증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로 비춰보면 김용 부원장의 기소는 당연한 조치로 저는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공소장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공소장은 구속영장과는 달리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아마 기술이 될 겁니다. 예. 즉 법원으로부터 법원에 자 이런 혐의가 있으니까 이것을 관련돼서 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공소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들이 이 공소장에 상당 부분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공소장이 즉각 지금 공개가 될지 아니면 또 국회에다 공개될지 이건 아직 좀 불명확합니다만은 예. 중요한 것은 이제 김용 부원장의 이 경선 자금이라고도 유동규 씨가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 경선 자금은 누구의 경선? 결국 이재명 대표의 당시 후보 시절 경선 자금이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 기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인지 예. 또 정진상 실장과는 또 어떤 식으로 표현된 것인지 그것이 가장 주목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미리 좀 사인을 받았고 김용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가 좀 불가피하게 휴대전화를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담당 기자들, 취재 기자들한테 알림 문자를 보내서 이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하나도 좀 먼저 읽어보면 공소사실 요지는 이렇습니다. 피고인 김용,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던 중 피고인 김용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제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4번에 걸쳐 합계 8억 4,700만 원을 수수했고 피고인 C, 김용 등에게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금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일단 알림 문자는 이렇고요. 공소장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정치자금, 경선자금이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하고 공소장에 적시할 걸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방향은 완전히 정해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 내용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고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물증들이 추가로 이제 확인이 되는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지금 검찰에서 지금 확보한 물증들은 사실 제가 했던 뇌물죄 사건에 비해서 물증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논리적으로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 김용 부원장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과 대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업계에서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대방 공부시켜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상대방의 여러 전략들 검찰도 먼저 꺼내지 않겠다. 그렇죠. 뭐가 있는지를 알면 방어 논리를 수정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그거였던 듯이 들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보통은 물증을 거짓말을 많이 시킵니다. 많이 물어보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그 물증으로 막다른 길에 막히면 묵묵부답이 되고 깨진다 이걸 확인시키는데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기 때문에 예. 재판에 가서 초입의 그 입장을 밝히게 돼 있거든요. 그때 물증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 논리를 한번 세워봐라. 그것이 물증에 의해서 깨지는 과정을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겠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물증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자신감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구속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법조 취재진한테 보냈던 서울중앙지검의 알림 문자 정도는 이제 대체적인 뼈대만 얘기한 거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확실하게 김용 부원장이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대응 전략에 맞서서 뭔가 재판에서 공개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알려진 바로는 뭐 돈가방이라든지 종이 상자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 자필 메모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돈이 오고 갔는지를 핵심 물증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일단 조금 전에 재판에 넘겨졌고 기소가 됐습니다. 그 서영주 대변인, 뭐 야당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순이라고 받아들이시죠? 그렇죠. 뭐 검찰 수사는 봐야겠지만 애초부터 이 검찰이 수사했던 방향들은 그러니까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검찰 수사를 진행하겠다.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 검찰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본인의 수사기법에 대해서. 상대를 엮어놓을 때는 주변 사람부터 엮어서 결국에는 엮은 다음에 최종 목표까지 하는 방식들로 한다.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특수부의 수사기법인데요. 저는 어차피 그 김용 부원장의 기소는 정해진 수순이고 검찰 자체가 결국에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짜맞춰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검찰이 확보한 핵심 물증, 돈가방, 종이상자, 남욱 측근 자필 메모라고 하는데 그리고 진술 자체는 유동규라는 피의자의 진술밖에 없습니다. 유동규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뇌물로 가면 10년 이상 감옥에 살아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가면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이 경감되는 피의자의 말을 듣고 김용 부원장을 일단은 기소를 합니다. 그다음에 돈가방 종이상자 저기에다가 뇌물을 그 말 정치자금을 담아서 줬다가 다시 돈가방도 가져가고 종이상자도 회수한다. 예.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될까요? 남욱 측근 자필 메모요. 보면 유동규, 남욱, 정영아, 정민용 이 모든 게 경제 공동체고 이익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피의자의 이런 일방적인 주장과 그다음에 정말 우습지도 않은 돈가방과 종이상자 이 부분을 물증으로 내놨다. 예. 저는 제가 봐서는 이건 너무나 말하자면 김용 부원장을 토대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검찰의 어떤 기획된 수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물증이 공개된 것이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 핸드폰 위치 기지 추구자에 의해 가지고 GPS 지도가 완성이 됐고 CCTV 화면이 이제 확인이 됐고 주변에 신용카드 결제 기록에 의해 가지고 동선을 다 추적합니다. 예. 이건 제가 했던 뇌물 사건에 비해서 물증이 많다고 표현했던 게 관련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하. 관련자가 많을수록 그 진술은 누군가가 주도해 가지고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일치된 진술이 나왔고 그 진술에 맞는 GPS 기록이 나왔고 마침 그 시점에 그 아파트 단지에 출입하는 CCTV가 나왔고 신용카드의 결제 기록이 나왔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누군가 맞출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이 물증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내용으로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공소장의 자세한 내용들은 다 적시가 돼 있겠지만 기본 가닥은 지금 속보로 나오는 저 내용입니다. 작년 4월부터 8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경선 후보가 민주당 당내 경선을 치르려고 하는 직전에 4번에 걸쳐서 8억 원대를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도 받았다. 이게 지금 김용 부원장의 혐의입니다. 앞서 구재령 변호사님이 일단 CCTV, 뭐 동선,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검찰이 여러 물증들을 우리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고 이걸 재판 과정에서 꺼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일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도 있고 네. 뭐 경기도청 인근 길가, 광교, 유원홀딩 사무실 혹은 뭐 이 주변 그러니까 수원, 광교, 이 경기도 인근에서 받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검찰은 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특정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유동규 씨의 경우 작년 10월 달에 구속이 됐었잖아요. 예. 구속이 되고 나서 한 11개월 정도를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한 달여 전 정도부터 이제 본인의 심경에 뭐 변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입을 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여니까 이제 남욱 변호사, 그다음에 뭐 정영학 회계사 뭐 이런 데에서도 이제 이런저런 이 경선 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전화 위치 추적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장소,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의 측근인
그 이모 씨가 이제 돈을 전달한 장소와 시간 뭐 이런 것까지도 메모를 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검찰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에서부터 출발했던 여러 가지의 진술들이 그 후에 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나 뭐 아니면 메모나 뭐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전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최초 진술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죠. 제가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 현금으로 오간 정치자금 문제나 뇌물이나 이런 것들은 입증할 방법이 이 주변 정황 증거를 통해서 정황 증거가 딱 들어맞으면 나중에 유죄로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금이 오간 거는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죠. 결국은 말로 입증하고 그걸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전달하는 과정, 전달하는 도구 뭐 이런 것들로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이 유사한 사건에 대한 그 재판 과정을 지켜봐도 사실은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물증이 있다 또는 주변 정황 증거가 있다. 그러면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그래서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도 과거의 선례 뭐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그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검이 이렇게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지난 대선 경선 직전에 4번에 걸쳐서 8억 원대를 뒷돈 받은 거 아니냐, 뭐 이 부분입니다. 뭐 장소도 좀 특정이 됐다라는 일부 보도도 나왔고, 뭐 이거 재판 과정에서 좀 더 알려졌겠지만,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최근에 경선 자금으로 한다. 경선 때는 돈이 안 나오니까 좀 이상하니까 발 빼고 쟤들이 했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혹은 일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서는 뭐 좀 세게 얘기했잖아요. 뭐 말려 죽이겠다라는 표현까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썼는데, 앞으로 이번 검찰 수사 말고도 재판 과정에 만약에 넘어간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추가 증언 이런 것도 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지 한번 그렇죠. 판단해 볼까요? 뭐 일단 아마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이제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관련한 핵심적인 증인이니까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대선 자금이라고 그러면, 제가 취재를 그동안 경험에 따르면 대선 자금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선 경선 자금이 있어요. 사실 대선 본선 자금은 선관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은 뭐 부정한 자금을 쓸 수 있는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 다 회계상 다 이제 어떤 정부에서 돈을 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경선은 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후보들이 보면 경선 때 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 경선 때 보면 펀드를 모집을 합니다. 펀드를 모집해서 당시에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100억 가까운 이 펀드를 모집해서 돈이 필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펀드를 모집하더라도 이것들은 흔적이 남는 돈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경선을 하다 보면 지방 조직 만든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 어떤 면에서 보면 흔적 없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처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선 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집중해 있다. 물론 뭐 이걸 다 일반화할 수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뭐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김용 씨가 실제로 이걸 요구한 시점이 바로 작년 2월 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경선에 대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특히 그 전화를 한 게 광주에서 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당시에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당시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붙었는데 그 지역은 실제로 이낙연 후보의 텃밭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쩌면 승세를 잡기 위해서는 이 상당한 조직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 경선 결과가 거의 뭐 1%, 2%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조직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예. 뭐 그런 것들 등등이 실제 이 경선 과정에 쓰여졌던 자금이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은 현금이기 때문에 추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나 전화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등등을 맞춰서 그것들이 실제로 재판부한테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 뭐 충분히 어떤 유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지금 속보 자막으로 보시는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씨는 공범, 그리고 공여자 남욱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불구속 기소. 이 3명에 대해서는요. 예, 이 김용 부원장 얘기 속보로도 다시 일단 만나보기로 할 텐데요. 먼저 사실 민주당 차원에서도 김용 부원장 기소를 앞두고 일단 기자회견을 열었었습니다. 일단
그 목소리 듣고 지금 들어왔던 속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은 대선 이후 232건이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먼지 털듯이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 별건 수사를 이어갔고 정치 보복성 대선 자금 수사로 방향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연일 언론의 검찰발, 화천대유 일당발 폭로가 쏟아지며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혐의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망신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경고합니다. 봐주기 수사, 편파 수사 당장 중단하십시오. 예, 바로 속보장부터 다시 볼까요? 예. 검찰이 본인을 기소하자마자 10분 뒤에 김용 부원장이 또 입장을 냈습니다. 저 내용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미 이 재판에 넘겨지는 이 과정은 이미 계획된 것이다. 그리고 대장동 공범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쓴다. 아하, 예. 계획, 뭐 소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김용 부원장은 진실을 밝히겠다. 본인은 절대 돈 받은 사실도 없으니까 1억을 돌려준 사실도 없고 저런 특정 장소에서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았던 나온 돈도 다 하나하나 허구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네요. 누가 보더라도요. 제가 뭐 저희 당 입장도 아니지만 제가 보더라도 이 물증들을 보면 뭐 돈가방, 박스 이거를 그러니까 뭐 말씀한 대로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데 뭐 위치 추적을 했다, 뭐 여러 가지 계좌 추적을 했다, 좋습니다. 다 하겠죠. 근데 지금 검찰에서 열린 그 돈가방하고 상자를 돈 주고 다시 돌려받았다는 자체부터가 정말 코미디 같은 시나리오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김용 부원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검찰의 수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에는 소조 같은 일이겠죠. 이걸 어떻게 저는 이걸 유지할지 모르겠어요, 검찰이요. 근데 무서운 것은 야, 검찰이 이거 맘만 먹으면 사람 하나 이거 죄인 만드는 건 쉽겠구나라는 우려도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왜 뭐 그러냐면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예. 있지만 그런 우려가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대장동 사건으로 시작된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오늘 민주당이 주장을 했던 건 이런 수사력을 가지고 대장동 그 박영수 특검 그다음에 당시에 유동규 씨, 남욱 그 김만배 씨 예. 이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50억 클럽. 수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곽상도 전 의원은 일단 재판에 그러니까 넘겨졌고 일단 곽상도 수사 의원 중입니다. 50억 예. 외에는 예. 관련된 사람이 많잖아요. 당시에 보면은 저기 박영수 특검도 따님이 11억인가 10억을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남욱 씨도 45억인가를 거기서 빼내요. 그 돈이 유동규 씨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큰 틀에서 대장동의 이 몸통이 이 돈을 가져간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직도 그것도 의혹 거기에서 수준입니다. 그래 예. 수사를 안 하니까 예. 수사를 하면 모르지만 이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서 김용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한다. 뭐 혐의가 있으면 검찰 수사를 해야죠. 하지만 전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이 검은 돈의 흐름은 예.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결국에는 검찰이 철저하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자체 기소 자체도 무리해서 기소를 한 것이고 결국에는 이 재판으로 끌고 갈 때 나중에 이 재판 결과에서 검찰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될 결과로 전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뭐 굳이 제가 뭐 반론하자는 건 아니지만 서영주 대표 말씀하셨던 대장동 몸통이 누구냐 이 부분은 뭐 지난 대선 때부터 여야 할 것 없이 다 공방들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 진실에 대해서는 아직도 재판이거나 수사 중이기 때문에 누가 딱 집어서 몸통은 뭐 50억 클럽이다 혹은 돈을 받아간 사람이 몸통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장동 수사를 검찰에서 손대기 시작한 게 작년 9월 달입니다. 예.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죠. 그래서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달에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하고요. 그다음에 뭐 김만배 씨 구속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할 때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뭐 지금 얘기한 김용 부원장이나 아니면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 김용 부원장은 아예 소환 조사도 안 했고 예. 정진상 씨 같은 경우도 뭐 소환 조사를 한 번인가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거의 수사로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사실은 50억 클럽 부분, 곽상도 전 의원 부분 이쪽만 손을 댔어요. 그때 그럼 그때 박영수 전 특검은 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는 손 안 댔죠? 그러니까 그때 저는 빠진 부분을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뭐 본격적으로 그 검찰 인사를 통해서 이걸 들여다본 거는 한 6월 정도부터일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 4개월 정도를 사실은 그때 빠졌던 부분을 집중 수사하는 거고 예.
문재인 정부 때는 이재명, 김용 뭐 이런 사람들 전혀 수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하는 알겠습니다.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이 검찰을 통틀어서 보면 그래도 수사가 나름대로 그때 집중했던 부분 이번에 이제 그때 빠졌던 부분을 이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불만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네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네 나누는 부분들은요 저는 좀 격가지 같고요. 예. 전체 대장동 수사의 흐름은 보십시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아요. 예. 그러면 그분의 아들을 50억 줄 정도면 다른 관련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줬겠냐 이런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수사를 전체적으로 어떤 축으로 취지인지 하면서 알겠습니다. 예. 말하자면 정진상이나 유동규나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얘기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본질 자체가 너무나 목적성이 안 좋다, 올바르지 않다라고 저희는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재판부가 한 명이 잘 아니 판단하고 주장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기소가 되면 예. 법원에서 뭐 소설을 가지고서 나중에 선고를 내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켜봐야죠. 1심 재판부가 다 잘 들여다보고 있을 거고 검찰은 뭐 앞서 얘기했던 뭐 정말로 CCTV나 어디서 돈을 받았는지 누가 얼마나 어떻게 돈을 전달했는지가 다 본인들이 공소 사실로 알고 있다면 공소 유지에 신경을 쓸 거고 최선을 다할 거고 일단 결국 오늘 구속기간 만료 직전에 김혜원 부원장을 결국 재판에 넘긴 검찰입니다. 이 부분만 딱 하나 짚고 다음 주제 갈게요. 그 구자령 변호사님. 네. 일단은 김혜원 부원장 재판에 넘겼고 또 다른 최측근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하고 있는데 알려지기로는 부부 계좌 추적 영장 발부받아서 조사 중이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 분석 중이다. 그러니까 이 정진상 실장이 받은 돈은 지난 바로 직전 그 경선이 아니라 바로 지방선거 때 얘기를 두고 지금 검찰이 또 시간을 거슬러서 좀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로 확인된 부분이고 이거는 그 이전에 별개의 사실관계로 돈이 넘어갔다. 그때의 지위에 의해서 이제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보통 실무를 했을 때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한 공범의 진술은 신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방금도 정치자금에 대해서 정민용 변호사나 남욱 변호사도 추가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이 얘기가 없었으면은 아예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텐데 형사 책임이 더 얹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 혼자 진술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제 일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공범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사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검사의 추궁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잠시만요. 그러니까 구자령 변호사님의 법리적인 시각은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유동규, 정민용 두 사람은 공범 그리고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는 일단 불구속 상태임에도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대전동 대표 재판 이외에도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추가로 본인들의 혐의가 추가된 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불리한 것도 감안하더라도 진술을 했다는 건 신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버텨봤자 오히려 양형만 높아진다는 판단하에 진실을 실토한 것이기 때문에 자백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뭐 뇌물죄가 될 걸 정치자금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다 어쩌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정민영 변호사, 남욱 변호사 그런 필요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예. 이 구도를 보시면은 공범 간에 진실을 실토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팩트일 것 같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심 재판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치열할 것 같은데 바로 직전 저희 뉴스탑10 시작하자마자 5시 34분 5분 정도였나요? 검찰이 김용 부원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을 보시는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맞서서 바로 10분 뒤에 김용 부원장 아마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낸 거겠죠. 김용 부원장은 이미 계획된 것이고 소설에 불과하다. 창작 소설을 써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측근의 구속 이후 긴급 체포 이후에 또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앞으로 공소장 내용을 좀 차분히 들여다보면 이재명 대표의 공모 관계 부분도 어느 정도 드러나 있을 텐데 그 부분 아마 저희가 내일쯤이면 아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속보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제 지금부터는 이태원 참사 수사 속보를 만나보겠습니다.